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20일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장소는 김 씨 측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게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한 거죠.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 그대로 자신은 초법적 존재인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가 과연 합당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당일 저녁 11시 16분이 돼서야 김건희 씨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보고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검찰총장 패싱이며 검찰 내 하극상 사건인데요. 찐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믿고 들이받은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시로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대검은 명품백 의혹도 함께 조사한 만큼 조사 사실조차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날 때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총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주례 때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실을 지시받고도 뭉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명품백 수사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열흘쯤 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해버렸는데요.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진 거죠.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온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총장의 입력할을 했었는데요. 김건희 씨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지만 이 총장은 그때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하극상을 당하고 만 거죠. 이원석 총장은 이르면 오늘 출근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는 쪽팔려서 검찰총장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퇴임까지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바지 총장의 지위를 따를 검사가 과연 있을까요? 불쌍하기만 한 이원석 총장.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은데요. 애잔합니다.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쇼를 연출한 겁니다. 일부 친윤 검사들이 검찰의 수장도 모르게 김건희 씨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수사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이번 김건희 씨 조사는 황제조사 특혜이며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검찰의 소환쇼라고 맹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영부인 수사를 검찰총장이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한다며 당나라 검사인가, 대한민국 검사인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년간 줄곧 뻔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털더니 김씨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했다니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김건희 씨 조사에 대해 소환쇼 약속 대련에 막이 올랐다며 유명 배우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씨 혼자만 유유히 비껴나갔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를 부른 것인지 김씨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검찰이 황제조사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정보 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김 씨는 검찰청에 공개 출석해야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앞에서 바로 멈춘다며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며 흐뭇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개 어이없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씨 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고,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김 씨 조사를 대통령실은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알았다고 답했는데요. 이게 진짜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민간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 한 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의 낭비들, 제 눈에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짓거리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마치 최상병 순직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이 사건의 로비 핵심에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카톡방 멋진 해병에 있는 송호종 전 경호처 직원이고요. 관련된 로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원일, 삼부토건, 실소유주,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게 해달라는 청탁, 그리고 두 번째는 경무관 조병로 씨 치안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 그리고 조병로 씨가 인천세관 마약 범죄에 관여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징계가 경찰청장의 경로에도 불구하고 불문으로 끝났다는 그런 의혹. 세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즉 카톡방에 있던 내일 3부 체크하삼, 송호정 씨가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의혹. 마지막으로 임성근 씨의 승진 로비, 별 3개 혹은 대장을 만들겠다라는 승진 로비와 그 다음에 구명 로비, 최혜병 순직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종호와 송호정 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사 보고서에 있는 주가 조작 그 그래프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삼부토건 주가 차트인데요.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다 알고 계시지만 1,000원에 시작해서 5,000원으로 끝난 그 주가 조작 차트입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거를 이종호 씨가 송호정 씨에게 3부 내일 체크하삼, 송호정 씨가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1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뛸 때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4천만 주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통정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로비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하고 다 통과된 것인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갖고 와서 결국에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사는 다 빼지지 않았습니까? 임사는 혐의자도 빼고 2명만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만 사부로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공한 로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아니었으면 이거 묻혔을 겁니다.